안녕하세요. 희망과 용기 박희영입니다. 오늘 특강 일정이 있어가지고 좀 홍보 좀 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키워드 특강인데 장소는 강남 방문각, 날짜는 5월 12일 일요일 날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수업이 진행될 거고 교재는 이제 프린트블이 좀 나갈 겁니다. 우리가 이제 공법을 공부하다 보면 일단 양이 많죠. 외울 것도 많고. 근데 여러 과목을 공부하면서 사람이 능력이 한계가 있고 시간도 한계가 있는데 그 많은 걸 다 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꼭 외워서 풀어야 될 것, 그다음에 버려야 될 문제, 그리고 어떤 문제들은 키워드만 보면 맞다 틀리다 판단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부할 때는 이걸 잘 구별해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 한계사항들은 당연히 외우셔야 되고 어려운 거는 뭐 굳이 하려고 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문제 풀다 보면 이제 이 키워드만 보면 그 내용이 맞다 틀리다 판단할 수 있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내 거로 이게 그 체화를 시켜놔야 돼요. 이제 시험장에서 이런 단어들을 보면 그 단어를 보고 맞다 틀리다 판단할 수 있는 사항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하루 종일 이제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예컨대 뭐 이런 내용들을 다루게 될 겁니다. 이제 키워드 중에서 우리 공법에 보면 행정기관이 이제 자꾸 나오죠. 그래서 계획을 누가 수립하느냐, 뭐 지정을 누가 하느냐 이런 게 이제 자꾸 나오는데 그게 시험에 자꾸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중앙정기관 중에 장관, 공부하다 보면 수많은 장관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 알고 보면 공법에는 총 4명의 장관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농림축산식품 장관, 이 4명의 장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법에서 장관은 4명이 있는데 줄여서 국장, 회장, 행장, 농장 4명이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4명의 장관 외에 다른 장관들, 여기 없는 뭐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든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런 장관들이 나와서 공법에 있는 뭘 지정한다든지 계획을 수립하든지 이런 게 나오면 기본적으로 틀렸구나라고 푸시면 쉽게 해결돼요. 그러니까 다만 이제 그 4명 외의 장관이라도 4명 외의 장관이 뭐 요청하는 거는 권한이 없으니까 요청을 할 수 있겠죠. 뭐 의견을 내거나 이런 건 관계없는데 권한 가지고 하는 거, 지정한다든지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인가한다든지 승인한다든지 이런 게 나오면 4명 안의 장관은 다 틀렸구나라고 이제 문제를 푸시면 문제가 좀 쉽게 해결되는 겁니다.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해양수산부 장관이 하는 거는 딱 하나예요. 수산자원보호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이외의 내용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나오면 그냥 바로 틀렸다라고 푸시는 거고, 그다음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하는 일은 지자체 돈 문제. 예컨대 도시개발채권, 그러면 이 채권 발행을 지자체가 하는데 지자체가 발행하는 채권이니까 지자체 돈 문제죠. 그 승인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승인을 합니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 장관은 농지법에만 나와요. 농지법에서도 몇 개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몰라도 농지법이 아닌 부분에서 이 농림축산식품 장관이 나오면 그냥 틀렸구나 이렇게 푸시면 되고, 국토부 장관이 하는 일이 엄청나게 많은데 국토부 장관 관련해서도 대면 업무, 국토부 장관이 적어도 대면 업무는 직접 안 하더라. 근데 국토부 장관인데 열람을 직접 한다든지 공고를 직접 한다든지 주민 의견을 직접 듣는다든지 공청회를 직접 주재한다든지 이런 거 나오면 기본적으로 틀렸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국토부 장관 허가, 대면 업무 안 한다 그랬죠. 허가 같은 건 아예 안 합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 허가라는 표현이 나오면 요거 보고 바로 틀렸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키워드가 되는 사항들이니까 그 내용에 관계없이 이런 키워드를 기억해놨다가 문제가 나오면 요걸 갖고 이제 해결할 수 있는데, 정리한 키워드는 장관은 4명의 장관이 있다. 국장, 회장, 행정, 농장. 4명의 장관 외에 다른 장관이 나와서 뭐 계획을 수립하거나 뭘 지정하거나 이런 게 나오면 다 틀렸다라고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컨대 30회 나왔던 지문 중에 이 내용은 이제 알 수가 없죠. 물론 이제 도시개발 사업 방식에 수용 방식, 환지 방식, 혼용 방식이 있는데 그거를 정할 때 어떤 식으로 정하는지 우리 뭐 자세히 공부를 안 합니다. 근데 적어도 국토부 장관 허가라는 건 아예 없다 그랬죠, 공법에. 국토부 장관 허가 받아야 된다. 앞에 내용 관계없이 요것만 보고 틀렸다라고 풀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단어 하나만 보고 이제 풀 수가 있으니까 이런 식의 지문들이 이제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 정리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또
관련되는 지문 하나 더 보면 33회 지문에 개발행 허가받은 자가 국토부 장관 허가를 받아서 공공시설 처분을 위한 수익금, 사업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것도 자세히는 공부 안 하는 내용인데 목적외로는 이제 사용할 수 없는 제한을 두고 있는데 그 내용에 관계없이 여기도 국토부 장관 허가라는 말을 보면서 이것도 틀렸다라고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만 보고 맞다 틀리다고 판단되는 거죠. 32회 지문에 보면 채권 이유를 정하는데 기획재정부 장관, 공법에 나오는 장관은 4명밖에 없다 그랬죠. 4명의 장관이 아닌 다른 장관이 나와서 뭔가를 정하고 있죠. 바로 틀린 겁니다. 채권 이유를 누가 정하는지 모른다 하더라도 그냥 적어도 기획재정부 장관은 아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풀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채권 이유는 조례로 정한다 이런 걸 나중에 공부하게 되는데 조례를 몰랐다 하더라도 기획재정부 장관 틀렸구나 이렇게 풀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27회 지문에도 보면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비용 부담에 대해서 이 내용도 사실 내용은 어려운 거예요. 내용이 어려운데 내용을 보다 보니까 기획재정부 장관이 나왔죠. 4명 아닌 장관이 나와서 뭔가를 결정하고 이러니까 틀렸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유사한 지문 요거만 있는 게 아니라 관련되는 장관 관련된 이 지문들이 요 내용만 가지고 풀 수 있는 지문들이 그냥 자꾸 나오니까 이런 키워드들 정리가 돼야 되고 일요일 날 하는 특강에서는 이런 식의 키워드만 가지고 계속 정리를 할 겁니다. 한 가지 좀 더 보면 정리할 키워드 내용 중에 변경이란 키워드가 있어요. 우리가 문제 풀다 보면 이 변경이란 단어가 수없이 등장을 합니다. 변경을 하는데 허가를 받았으면 이를 변경할 때도 허가를 받는 거죠. 신고를 했으면 인가를 받았으면 이를 변경하는 경우도 인가 받는 거고 그다음에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다시 신고를 해야 되고 심의를 거친 사항을 변경할 때는 그 심의를 다시 거치는 거고 여기에 내용이 수많은 내용들이 생략되어 있는데 뭐를 변경하든 절차는 항상 같은 겁니다. 동의를 받았으면 변경할 때도 동의 또는 조사를 했으면 변경할 때도 조사 주민의견 들었으면 변경할 때도 주민의견 절차가 변경 절차는 항상 같다라는 거를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만 이제 예외가 있는데 경미한 변경 이때는 예외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요 경미한 게 뭐가 경미하냐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법에는 변경하는 게 수도 없이 나오고 그때마다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 법으로 다 일일이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십 군데 내용 어떤 거는 그 경미한 사항만 2페이지 막 이렇게 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경미한 사항이 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물으면 내용이 어려운 겁니다. 경미할 때는 어쨌든 예배가 되는데 내용은 모르지만 변경되는 이유가 이렇게 써 있다. 그냥 변경이 아니라 변경되는 이유가 써 있는 경우 이때는 요거는 경미한 거구나라고 판단하고 풀면요 90% 이상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기억해서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요 틀을 갖고 풀면 그 내용에 관계없이 맞출 확률이 매우 높아져요. 거의 95% 이상 맞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걸 바꿔서 내면 너무 쉬운 거고 경명을 모르면 어려운데 이때도 뭐가 경미한지 모르지만 변경되는 이유가 써 있으면 그건 경미한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판단하게 되면 거의 95% 이상 맞게 되니까 변경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단어가 나오면 요 틀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면 그 내용을 몰라도 이제 맞출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기억할 키워드는 허가 변경 허가다, 인가 변경 인가다, 승인받은 거 변경은 승인이다. 근데 경미할 땐 예외다. 뭐가 경미한지 몰라도 변경되는 이유가 써 있으면 경미한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24회 지문에 도시군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이란 단어가 나왔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문제 풀면서 생각할 거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절차가 나왔죠. 계획을 수립하다가 공청회를 했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공청회를 해야 된다. 이게 기본 틀이죠. 근데 변경하는데 아무 이유도 없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틀린 거죠. 그러니까 공청회 절차가 있는지 없는지 몰랐다 하더라도 이건 틀렸다라고 쉽게 판단되는 거고 32회 지문에 시장군수가 개발밀도관리구역을 변경하는 경우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것도 변경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심의라는 절차를 부른 거죠. 심의를 거쳤으면 이를 변경할 때도 심의 거친다가 기본 틀 아니에요. 근데 아무 이유도 없이 변경하니까 심의를 안 거친다? 이것도 저 틀이 안 맞죠. 이거 틀렸다라고 쉽게 판단되는 거고
자, 24회 지문인데 광역시장이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군수구청장은 광역시장으로부터 송부받은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키지 않아도 된다. 이 내용 자체가 개발구역 지정할 때 절차로서 좀 약간 디테일한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이거 기억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 변경이라는 단어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공람 절차가 나왔는데 계획을 수립하다가 공람을 했으면 이를 변경할 때도 공람을 해야 된다가 기본 틀이죠. 근데 아무 이유도 없이 변경하니까 공람을 안 시킨다? 당연히 틀렸겠죠.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는 거고. 31회 지문인데 그 행정처관 시행자가 인가받는 환지계획 내용 중에서 종전의 토지 합필 또는 분필로 환지 명세가 변경되는 경우에 변경 인가를 받아야 된다. 원래 환지계획 인가받았죠. 변경할 때 인가 다시 받아야 돼요. 다만 경미한 변경은 인가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뭐가 경미한지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변경이라는 단어 보면서 인가를 받았으면 변경도 인가다. 이게 기본인데 경미할 땐 예외가 된다 그랬죠. 근데 그냥 변경이면 인가인데 앞에를 보니까 환지계획 내용 중에서 이렇게 종전의 토지 또 합필 또는 분필로 명세가 변경됐다. 이 경미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변경되는 이유가 이렇게 써 있죠. 이럴 때는 그냥 경미한 거구나라고 판단하면서 풀어야 돼요. 일일이 외울 수 없는 거니까. 경미하면 예외가 되겠죠. 경미하면 예외인데 경미한 사항인데도 인가받는다? 그러면 이제 틀린 거로 판단해야 되는 거죠. 경미한 거고 경미하니까 예외가 돼야 되는데 인가 틀렸구나라고 이제 풀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어 보고 이제 풀어야 되는 겁니다. 모든 내용을 다 기억해서 풀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내용은 어렵지만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고. 또 25회 지문을 또 보죠. 환지로 지정된 토지나 건축물을 금전으로 청산하는 걸 내용으로 환지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변경인가. 이것도 틀은 같죠. 인가 받았으면 변경도 인가. 근데 경미하면 예외인데 뭐가 경미한지 모르지만 여기도 변경되는 이유가 써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경미한 거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경미하면 예외가 돼야 되는데 인가를 받아야 된다고 돼 있으니까 이것도 틀렸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또 27회 지문을 보면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 내용 중에서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을 변경하는 때 도의사 승인을 얻지 않아도 된다. 원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도의사 승인 받는데 변경할 때도 승인 받아야 되죠. 여기도 그냥 변경이 아니라 기본계획 내용 중에서도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그러니까 변경되는 이유가 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경미한 거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 경미한데 승인을 받아야 된다.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경미하니까 예외다라는 거냐. 경미하니까 경미한 사항을 해서 승인받지 않아도 된다. 예외 사항이다. 그러니까 맞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저와 같이 내용을 다 기억해서 풀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중요한 키워드가 정리가 돼 있으면 내용에 관계없이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야 될 키워드들, 이거를 일요일 날, 5월 10일 일요일 날 이런 내용만 가지고 하루 종일 정리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내용 정리가 되고 나면 첫 번째로 문제 푸는 속도가 좀 빨라져요. 근데 여러분들 문제 풀 때 보면 지문 하나하나 모든 단어를 다 일일이 분석해가면서 풀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고민을 오래 하다 보면 자꾸 이상한 단어에 꽂혀요. 키워드도 아닌데 그 단어가 막 중요해 보이면서 문제 풀 때 막 이상하게 풀리는 겁니다. 그런 거를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문제를 좀 빨리 풀 수도 있고 또 판단도 정확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고민해서 풀어야 될 문제들이 있죠. 그런 건 다 난이도가 높은 거니까 단순한 길을 풀 수 있는 문제, 그다음에 키워드가 풀 수 있는 문제 이런 것만 잘 정해도 상당히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거니까 이게 좀 문제 풀 때 많이 도움이 되니까 이걸 한번 꼭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8시간 동안 하루 종일 정리하고 나면 관련된 키워드가 나오면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키워드들 일요일 날 이걸 정리할 거니까 5월 12일 날 일요일 날 강남 박문각에서 진행되는 이 수업 참여하셔가지고 그날 정리되는 이 내용들을 내 거로 확실하게 만들고 나면 앞으로 이제 공부할 때 또 문제 풀 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상 특강 소개 영상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일요일 날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